얼마 전 가수 송대관 씨의 자택이 법원 경매에 나와서 충격을 줬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집에 새들어 살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경매에 집이 붙여질 경우가 문제입니다. 네. 송대관 씨 집 같은 경우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감정가는 33억 정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세입자 4명이 작년 말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인데요. 네. 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송대관 씨 집의 경우에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설정된 채권액이 1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네. 네, 서울의 경우 보증금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대관 씨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니까요. 1,400만 원 정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1,400만 원 정도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주의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상 아주 깨끗한 집,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같은 어떤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네.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은 그런 집이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세입자라서 많이 민감한데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깨끗한 집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집의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는 부채 규모가 집값의 한 70에서 80% 정도라 해도 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호황기여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고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집값의 한 60%를 넘으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받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라도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와 수수료 600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직접 가셔야 하고요. 여기서 알아둘 게 업무용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오늘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